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좋게 끝이 났는데요. 한 주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의 시작은 역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정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약세장까지 탈출을 했는데요. 또 나쁜 소식이 오히려 희소식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다우지수는 2.68%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3.06%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번에도 가장 큰 폭인 3.34%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마무리를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도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함께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아직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만큼 기술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모두 좋았는데요. 특히 3% 이상 급등한 기업들도 13개 기업 중에서 9개나 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ETF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모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간 모습인데요. 반도체 테마의 ETF들이 특히 좋았고요. 대체적으로 모두 3에서 4%씩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변화를 줄 만큼의 모습은 없었고요. 따라서 역시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ETF들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인데요. 다들 3에서 5% 정도로 상승을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분야들은 주가가 많이들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와 주는 것이 조금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혼잡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모두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될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정말로 좋았죠. 상승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지지선인 3,500선까지 내려갈 것을 염두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크게 올라가면서 약세장의 시작이 마이너스 20% 지점이죠. 3,800선 위로 일단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을 크게 반등시킨 원인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 때문에 패드가 이제 다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급등했던 물가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추가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경기 둔화로까지 이어져서 다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이 됐다는 해석이고요. 실제로 경기는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시 좋은 현상은 아니죠. 따라서 좋은 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현상이 시장에 좋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심각하게 오기보다는 얕게 올 것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대표적인 긍정론파인 JP모건이죠. JP모건의 수석 전략가가 시장이 좋았을 때 나올 수가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S&P 500 지수가 하반기에는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연말에는 4,800선을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종장에서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4,796에서 하락을 시작했었는데요. 거의 4,800선이었죠.
따라서 하반기인 7월부터는 더 하락을 했다가 반등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슬슬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던지 간에 연말에는 S&P 500 지수가 4,800선에 가거나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해법이 나오며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서 증시가 낙폭이 꽤 컸던 만큼 반대로 리스크 대비 매력적인 보상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될 거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참고로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의미있게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은 그걸 보면서 안심하고 반등을 시작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다들 오기는 온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 같은데, 하지만 얕게 올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항상 위기는 기회였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문기관이든지 전문 투자자든지 개인 투자자든지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는 항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건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정리를 하면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현재 그리고 항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저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며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만큼 잠시 투자를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다시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하나씩 뭔가를 더 배워가겠죠. 다만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공포에 빠져서 매도를 한 다음에 시장을 빠져나가 있으려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들 지난 2년간 너무 좋았던 주식시장을 뒤로하고 처음 경험하는 약세장일 텐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거나 관심을 가져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될 건 없겠죠. 모두 슬기롭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좋은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